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예산이 2천억 원이나 삭감돼 통과되자 눈물까지 보이며 시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시의회는 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고 6.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1에서 3cm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1도가량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3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추워진 날씨와 연말 모임 증가로 다음 주엔 확산세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포스코홀딩스 등 3개 기업과 1조 2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선 7기 기간에 맺은 27조 원의 투자 협약 중 62%는 착공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23년 본 예산이 2천억 원이나 삭감돼 통과되자 시의회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의원들은 강 시장이 오히려 예산 심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회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맞섰는데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의회의 충돌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을 증액 없이 2천억 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습니다. 증액 없는 예산안 통과는 시의회 출범 뒤 처음입니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광주시 동의가 필요한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요구한 증액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광주시의 핵심 사업도 대부분 삭감된 채 의결됐습니다. 결국 시의회 본회의에서 대폭 삭감 예산이 통과되자 강기정 시장은 화풀이식 삭감, 심의권 남용 등 강한 어조로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의회에서 전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감정에 복받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80년 새벽 정소자에 실려온 망월동을 이에 대해 정무창 의장은 시의원들도 지역구 관련 예산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정치의 부재를 아쉬워했습니다. 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동의한 부분까지 갑자기 광주시가 부동의로 돌아선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예결위 심사에서 뒤집히고 부동의 됨으로써 타액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민선 8기 출범 뒤 수소 트램 예산 삭감, 2038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민선 8기 본예산 심의를 두고 정점으로 치닫으면서 봉합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며 최고 6.8cm의 눈이 쌓였는데요. 눈은 내일 오전까지 영하권 날씨 속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에서 3cm 더 내릴 전망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 눈덩이를 뭉쳐 눈사람을 만드는가 하면 눈싸움도 벌어집니다. 하얗게 펼쳐진 설경 속 겨울을 만끽합니다. 거리 곳곳에도 눈이 소복이 쌓이며 시민들은 두툼한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작게 입었습니다. 오지게 손난로까지 가지고 나왔네요. 네. 기분도 좋고 상쾌하네요. 춥지만 네. 정말 모든 세상이 하얗고 좋네요. 무등산도 은빛 눈에 뒤덮여 순백의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무등산 산등성이마다 하얗게 눈이 쌓이며 설국 절경을 뽐냈습니다. 겨울산 능선을 따라 켜켜이 쌓인 풍성한 눈. 등반객들은 사진 속에 추억을 남깁니다. 너무 미끄러웠는데 중간에 갈수록 눈꽃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아마 그 구름이 이렇게 그냥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밤사이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쏟아지며 장성 6.8cm, 광주 광산 6.6cm, 한평 월야 6.4cm 등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특보가 해제되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쳤습니다.
5cm 내외를 기록하였으며 내일 새벽까지 전남 서해안에 가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은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광주와 전남 북부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그리고 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1에서 3cm가량 더 내릴 전망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 최대 6.8cm에 달하는 눈이 쌓이면서 곳곳에서 교통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해 여수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편 한 편이 결항돼 여수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도 함께 결항됐고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전남 여객선 53개 항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도 결빙되면서 오늘 오전 광주 전남 119에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도 평소의 2배 수준인 43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정체기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3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건데 추워진 날씨와 연말 모임 증가로 다음 주엔 확산세가 급속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날 5,102명에 이어 오늘 5,6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9월 14일 이후 5,000명대를 기록한 건 석 달 만입니다. 정체기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로 환기를 꺼리면서 이른바 산밀, 밀폐, 밀집, 밀접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연말을 맞아 모임도 보다 잦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다음 주엔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는 여타 호흡기 질환에 비해서 중증화와 치명률이 훨씬 높고 우리 시도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참여도 저조합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은 50%,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는 60%를 목표로 했지만 60세 이상은 29.6%,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는 40.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방역 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았을 때 의무화에 대해서 의료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또 일부는 대중교통 이런 경우에 주로 정부는 내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달 중 자문위 의견 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검찰이 최근 서광주 농협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 수사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수년째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12일 서광주 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은 현직 조합장으로 4선 도전을 앞두고 금품 수수 등 여러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돈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동시선거가 실시됐지만 각종 비리는 매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제2회 선거 때도 광주 전남에서만 238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8명은 기소, 8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 봐도 금품 관련 비리가 약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데는 깜깜이 선거 시스템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예비 후보 기간이 별도로 없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단 13일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토론회도 열 수 없고 선거운동 역시 후보자 본인만 가능해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조합장 현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독점하고 명함도 돌릴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홍보도 할 수 없고 구조적으로 돈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5억 하면 당선되고 4억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 그 현재 조합장들 출마한 모든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포스코홀딩스 등 3개 기업과 1조 2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선 7기에 맺은 27조 원의 투자 협약 중 62%가 실제 투자로 이어진 가운데 민선 8기 들어서도 협약이 잇따르면서 투자 유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광양 세풍산업단지에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 제조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투자 금액은 5,700억 원이 넘습니다. 전남도라든지 광양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 의지도 보이고 있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만한 투자 제약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호 미쓰이 화학은 여수국가산단에 5천억 원을 투자해 폴리우레탄 원료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 LF는 고흥에 2천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휴양시설을 조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투자로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대거 생기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일이다. 저는 1년 중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같이 이렇게 투자 협약식이 가장 정말 좋은 날이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전라남도는 1000여 개 기업과 27조 8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62%가 공장 착공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이루어진 투자 유치도 6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유치와 전략적 인센티브로 투자가 또 다른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보류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IC와 관련해 설계 변경과 관련한 자문회의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수기 광주광역시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지난 2019년 열린 지산 IC 진출로 변경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부정적 의견을 적시한 내용이 관련 회의록 정리 자료에서는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광주광역시의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2019년 1월 설계 변경과 관련된 감리업체 검토 의견서가 간단한 메모 수준인데다 그 내용 또한 감속차로 설치 등을 안전조치 방법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는 주장입니다. 조익문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의회가 직무 수행에 큰 흠결은 없어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청문 보고서를 통해 검증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CEO 경험이 없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3개월 이상 사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임명하면 조 후보자는 임기 3년의 사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둘러싼 비리에 연루된 4명을 추가로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아파트 부지 매입 후 이전 등기를 생략한 혐의로 토지 매입업체 관계자 2명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토지 매입업체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입건자는 21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달 수돗물을 10,000톤 이상 사용하는 학교나 병원 등 다량 급수처에서 광주광역시의 수돗물 20% 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다량 급수처 30곳을 대상으로 물 절약 대책을 추진한 결과 학교나 병원에선 절수형 수전헤드와 초절수형 변기 등으로 교체, 절수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장 등에선 세척물 재활용과 수압 조절 등을 통해 최대 40%까지 줄여나가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의 저수율은 오늘 기준 28%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물 사용량이 20%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제한급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광주군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추진협은 오늘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대정부 촉구 대회를 열고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군공항 이전이 6년 넘게 답보 상태에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와 이전 후보지 조속 선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25명은 지난달 지자체가 책임지는 현행법 대신 국가가 군공항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